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네. 소설도 지나고 이제 겨울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65세 된 여성분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주에 특징이 있어서 그 공부를 한번 배울 겸해서 한번 이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대만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음권, 양권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음이냐 양이냐는 보통 천간에 갑, 병, 무, 경, 임술, 양, 그 다음에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를 음이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지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음권, 양권은 뭐냐 우리가 풀어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 현상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이론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지에 사주가 이제 계절학이니까 월지에 그러니까 월지에 인이 있을 때는 이게 양이 아니고 음권이라는 거야. 헷갈리죠. 인묘진, 사오미에서 인묘진은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잖아요.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인데 인묘진에서 봄이니까 목을 나타내는데 이게 양으로 우리가 표시되는데 인은 아직 우리가 이제 입동이죠. 그러니까 입추 봄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 기온은 많이 떨어지는 겨울날씨죠. 예. 그 겨울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출이란 절기가 있을 때 그 묘월인데 이때는 아직 겨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부터 묘, 진, 사, 오, 미, 그 대신 신금이 초가을인데 아직 이때까지 열기가, 미월의 열기가 아직까지 이 신금으로 이렇게 이동될 때 그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음으로 안 보고 양으로 본다는 이론이야. 그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신금이 이것이 가을을 나타내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가을, 겨울을 음권이라고 하는데 요 신금이 있을 때 양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음권, 양권 공부를 할 겸해서 한번 이제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이 여기 이제 신금일간인데 이 신금 자체가 이게 지금 가공이 완전히 끝난 보석이잖아. 그러니까 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 자체는 그 스크래치가 남은 값이 완전 어떻게 돼요? 완전 폭망이죠. 갑으로 치면. 그러니까 보석 자체가 귀하고 존귀한 거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인간관계 할 때도요,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뭐 그냥 금방 섞이고 이런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좋게 설명하면 좀 고고하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자태를 이렇게 띄우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까칠하고 완벽하고 그 다음에 거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월이니까 이게 양권이죠. 자, 이제 묘월서부터 시작해서 신월까지는 이게 양인데, 양권. 자, 이 보석은 자체는 원래 음이었었죠. 근데 이 신금이 요 양권에 태어나면은, 이 묘월부터 신월에 태어나면은, 요 때는 요 신금이 경금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경금. 그러니까 상당히 달라지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술로 얘기하면 요건 이제 양주라고 하면 요거는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술 자체가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맛은 들지만 이 사람이 접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막걸리는 누구나 다 접근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거리낌 없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떤 친숙해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막걸리는. 근데 양주 먹고 이렇게 아무나 사귀고 그럴 수가 없죠. 즉, 사교술로 쓰이는 게 양주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자체는 이제 경금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신금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현침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살 개념에서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은 이 현침살이 있으면 굉장히 까칠합니다. 완벽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개나 지금 여기 5개, 지장간에 신금 또 있으니까. 자, 이렇게 5개 정도 있으면요, 굉장히 까칠한 거예요. 그 대신 완벽해. 뭘로 치면 7수. 7수는 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7수 정도 돼야지 사람이 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7수인 사람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사무적인 얘기밖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보석이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야. 왜? 내가 스크래치가 나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나를 그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니까 이 신금, 경금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 상당히 무뎌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교 관계가 이렇게 잘 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걸 신금으로 보면 이 사주가 굉장히 까칠한데 이게 경금 성향을 띌 때는 그렇게 까칠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권, 양권에 대한 이론을 자,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서 그럼 이 사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금이었을 때는 지금 옆에 나 똑같은 비견이 있고 여기 이제 겁재 있고 또 비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이 주인공의 지금 금기운이 4개니까 강하죠. 여기다가 생해주는 토교운이 또 2개 있죠.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자, 이게 수치로 표현하면 900점 만점에서 590점이니까 이게 주인공이고 이 손은 이제 생해주는 거죠. 자, 인성과 비견겁재를 합한 기운과 식신, 재성, 관성을 합한 기운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기운이 강해지면 보통 우리가 신강한 사주라고 그러죠. 네. 신강한 사주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고 이 신금은 완성품이기 때문에 특히 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가 있는 걸 가장 꺼려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싫어하지만 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여기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이 정화로 인해서 내가 이 보석이 이 스크래치 이 작은 열이지만 이게 약간 불먹는다고 보시면 돼. 그런 보석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토가 있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신강한 사주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특징은 이 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요, 굉장히 차가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금 자체가 차가움, 그 다음에 냉정함, 결단성, 결기 이런 게 강하다고 느껴지는 건데 이 사주에서 특징을 보면 그래도 이 음기운이 또 많죠. 이렇게 음기운이 많으면 여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신금의 까칠함이 자 경금의 성향을 띠기 때문에 까칠함은 조금 무뎌진다. 이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미인상이잖아요. 미인한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신금이 잘 드러나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돼, 태양. 그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세척해 줄 수 있는 임수가 있어야 돼. 이게 개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를, 이 신금을, 보석을 깨끗이 세척하는 게 아니라 떼국물로 나온 떼국물. 자, 비가 왔을 때 어설프게 오면 자동차 밖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너무 더러워지죠. 근데 소나기가 계속 퍼붓는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기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굉장히 까칠한 사주인데, 이런 상태에서 음이 양보다 음이 6자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자, 24세 때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이때. 그럼 여기 신금이 오면, 신금이 지금 하나 또 있죠, 이렇게. 비견겁재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이 좋을 때 결혼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관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나, 둘, 셋, 넷 여자가 지금 하나, 둘, 셋, 4명 있죠. 5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하나인데 나와 같은 여자가 이렇게 많을 경우는 남자든 여자든 한 번 누가 결혼 실패, 자, 결혼 한 번 해서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액땜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항상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가지고 있죠. 정화라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밑에 여자가 있고 옆에 또 여자 있고 길 건너 여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 남자의 눈이 이렇게 다 눈이 돌아가게 돼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8글자 중에서 지금 남자가 하나 있으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부부운이 안 좋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액땜 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부부의 인연이나 배우자 덕이 있나 없나를 볼 때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요게 계절학이니까 요게 아까 요 자체가 요 신금이 자, 지금 아까 이제 음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음권을 벗어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신금부터인데 가을로 시작된다 그랬죠? 신유술, 해자축은 음이고 크게 나눌 때 요 미는 해묘미에 속하죠. 그러니까 양이잖아. 이렇게 음과 양이, 음권, 양권이 아니고, 이거는 음에 속하고, 크게 이거는 양으로 속할 때, 요렇게, 자,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지에 조후가 이렇게 잘 맞았을 때는 배우자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조금 헷갈리죠? 음권, 양권하고. 음권, 양권으로 나눌 때는 이 신금이 양권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계절 개념으로 했을 땐 요거는 가을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신유술은 크게 봐서 신유술 해자축은 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 미는 인묘진 사오미에서 봄, 여름은 양이고 신유술 해자축은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됐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음이고 요건 양이니까 음양이 만났을 땐 조후가 잘 맞은 거죠. 요럴 때는 배우자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신금 일간에 이게 좀 편제죠. 이 편제는 돈이 많을 수도 있다. 어떤 실질적으로 아니면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재 자체가 결과가 아니고 편제는요, 이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정제는 결과물이고. 그러니까 이 편제라는 건 약간 유흥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정제는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정제 스타일. 그런데 여기서 그런 모든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조후가 맞아 있는지 안 맞아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 조후라는 건 여기서 보면 이 습이 지금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조예요, 조. 이렇게 다 건조하다고 그러죠? 조한 상태. 그럼 이게 조하다는 건 우리가 생산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습이 2개만 있으니까 실제로 이 전체는 조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조한 쪽으로 기운이 흐르면은 우리가 재와 인연이 약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건 생산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있다는 건 농경사에서 출발한 이 자체, 이 학문 역학의 이론이 처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음력 이런 거를 24절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농사에 필요한 한난조습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론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한하고 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발화가 잘 안 되잖아요. 발화가 안 되면 생산성이 없으니까 농경사에서는 농산물을 주급하는 것. 그 물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 돈의 환상되는 거니까 조하면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재와 인연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은 잘 안 모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기 이제 비견 왔을 때 좋은 운이 아닌데, 이 지지에 보면은 해묘이 이렇게 목국이 돼버리죠. 자, 요럴 때는 목국이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돈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견겁제가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지금 64대운인데 을묘대운이 왔을 때 요거는 천간의 기운은 좀 부딪히죠? 을신충으로. 지지에는 묘미 목국이 또 형성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주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겁재가 있기 때문에 이 항상 겁탈할 수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재는 분배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1년 신축년에 보면은 신금이 또 이렇게 오죠. 비견이. 그 다음에 지지에 축이 오면 지지가 또 깨지죠. 축미축을 해서. 자, 깨지는데 여기서 토끼리 만나서 깨진다는 건 파괴된다는 의미보다는 좀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야기시킨다고 봤을 때 습기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나한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은 온다.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50%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운이. 그 다음에 이 월을 보면은 기해월인데 이 하늘의 기운이 기토가 온다는 거는 편인이 운이 오고 지지에는 해수가 오면 해묘이 또 목국이 되죠. 근데 이게 다 습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이 11월 달은 이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진을 보면 이제 병자일진인데 천간에 지금 이 병화가 와서 실질적으로 신금이 가장 빛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지금 물이 임수가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반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지가 왔을 때 요 자가 오니까 원진이 걸리니까 또 배우자로 인한 어떤 문제가 조금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잠이 원진, 우리가 원진을 볼 때 이게 지금 조한 기운, 이것도 조한 기운이거든요. 이럴 때는 습한 기운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이 조한 기운과 습한 기운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출 수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조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잠이원진이 작동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 구성이 되어 있고 이름은 전희연인데 자, 발음 모양은 전이니까 지으시죠. 희응이니까 토, 이응이니까 토에서 토생금이 되시니까 발음 모양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원 모양은 토, 수, 토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이 이렇게 많은데 인성이 지금 이 정도면 2개나 있죠. 근데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인성 기운이 들어온다면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원 오행의 구성은 잘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양도 마찬가지죠. 음양은 여자니까 자 짝수가 하나고 나머지 2글자는 홀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다 짝수 음으로만 돼 있죠. 그러니까 음쪽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음양 조화는 맞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사주에서 이 본인 자리가 18핵, 가정궁이 22핵, 배우자가 16, 자식이 28에서 세공이 11회. 근데 여기서 좀 흉작용을 하는 게 이 공망작용하는 연인궁하고 형제 자매궁의 12회, 그 다음에 22회, 그 다음에 28회는 좀 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가정을 꾸릴 때는 본인 가정궁, 배우자궁, 자식궁, 이렇게 4글자를 우리가 사대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안 좋은 기운이 이렇게 2개나 들어가 있죠. 자식 자리하고 가정 자리에 안 좋은 기운. 22핵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중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 자체는 에너지가 강해요. 이 18핵이라는 거는 선견지명이 있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자리는 현대 개념으로 봤을 땐 이 좋은 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길수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옛날로 치면 선비를 얘기해요. 선비니까 정이 있고 다정다감하고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작용을 하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16획 있는 사람은 기가 얇아서 혹은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해서 내가 한 번은 크게 사기를 당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자체도 조심해야 되겠죠. 배우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요 연령대에 한 번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큰 어떤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수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희연 씨도 역학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 신금 자체는 귀신신자하고 거의 통한다고 보시면 돼. 매울 요 신자하고 귀신신자하고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신기, 무속의 어떤 그런 쪽에 육감적으로 그 촉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분이 공부할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셨는데도 이 어떤 직감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잘 맞더라고. 그래서 참고로 신금은 귀신신자하고 통한다고 봤을 때 이런 역학, 우리가 보통 육감적으로 어떤 촉으로 보통 맞춘다고 그러죠. 그런 걸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소질은 타고났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